가. 자, 유해상의 최재 목사의 오마이갓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화면 이거 맞습니까? 네. 네,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마침 봄비도 왔는데 2026년의 봄 목사님에게는 어떤 의미로 오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네, 봄이에요, 봄. 예, 너무 그냥 마음이 푸근해지고 네. 모든 이제 악의 기운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봄이 좋긴 좋군요. 그래요. 네, 예. 자, 이번 주 역시 네, 잠깐 방송이 목사님 얼굴 한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모양이에요. 자, 이번 주는 역시 이 미국의 이란 침공이 가장 핫한 뉴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과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란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기습 공격 시작했습니다만, 자, 이게 진짜 이란을 침공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스라엘 입장이나 미국 입장은 늘 언제나 똑같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란이 그런 발로에서 미국이 이제 전쟁을 했던 거고, 가장 내면 깊이 있는 그 카르텔은 석유 산업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지금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에게만 석유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석유 이 문제와 가지고 협상을 그동안 미국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결국 현재 이란 정권 지도층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거한 원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한테 23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 이란의 지도부가 회동을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줬고, 한데 모인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말만 믿어서는 안 되니까 또 CIA를 통해서 CIA를 지시를 해서 또 CIA를 통해서 검증이 됐고, 그래서 28일 날 이제 회동하고 있을 때 미사일을 7발이나 쏘면서 그 회동 장소를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그 외에 다른 지도부도 크게 치명상을 입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결국은 이제 돈, 석유, 원유, 또 아까 말씀드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그런 카르텔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전쟁을 벌인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트럼프를 부추김으로써 전쟁을 또 연대해서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근데 또 이에 대해 미국도 이란도 비판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참 난처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입장, 목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외교부 대변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함에 있어서 우리가 명백하게 그 의견을 표출하는 거나 평가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고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그 결단을 선뜻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논리대로 그것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이런 침공을 한 거를.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북한을 미국이 무력으로 침공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국이 저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잘한다 못한다 그런 평가도 못하고 있는 그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자주와 주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총리가 의사 표시를 하고 나서 그것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나마도 일본 총리가 미국을 거들어주는 성명을 발표하자
바로 그날 한국 정부도 의사 표시를 그나마도 한 겁니다. 예. 아무튼 예. 뭐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참혹한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처럼 예. 전쟁은 무조건 반대라고 저는 합니다. 아니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왜 외교부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말하는 자체가 이게 주권 국가가 맞습니까? 미국이 전쟁을 벌였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유발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네. 외교부는 발표를 해야지. 어디 주권 국가가 눈치를 보고 평가하거나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유보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네. 씁쓸합니다. 뭐 나경원이나 국민의힘들은 정확하게 밝혀라. 미국 편이냐 이란 편이냐 이런 무식한 말을 하고 있어서 참.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 안전이 최우선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만 외교부가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뭐 식민지다, 속국이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예. 주권 국가는 당당하게 주권 국가로서의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강대국의 발년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참 미국의 입김에는 뭐 휘청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영국만 해도 뭐 미국의 뭐 삽살개 뭐 스피치 소리를 듣는 형국인데 대한민국인들 뭐 오죽하겠습니까? 뭐 그거야 이해는 하지만 네. 그래도 주권 국가는 주권 국가로서의 걸맞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유나이티드 킹덤도 그런데 뭐 오죽하겠어요. 자,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란과의 전쟁도 한반도 문제와 또 결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참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데 이번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그냥 확고히 그냥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걱정인데 목사님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럴지라도 그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후반부 정확하게는 8차 노동당 대회 때 이미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9차 때 완전히 못을 박은 건데 그리고 요 한 가지가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요. 우리는 김정은의 호칭 직책을 자꾸 위원장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총비서. 예, 위원장이 아니고 이제 총비서고요. 그 위원장 때는 뭐였느냐? 위원장 때는 같이 결정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8차 노동당 대회 때는 총비서로 이제 추대가 되면서 그 총비서는 뭐냐? 유일 지도 체제입니다. 위원장의 직책을 받았을 때는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총비서가 되고 나서는 유일 지도 체제가 됐는데 그때부터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역국가로 설정하는 게 그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사실 문재인 후반기 때.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가 집권하면서 그걸 더 심화시켰고 북을 도발함으로써 더 그것을 앞당겼고 그것을 더 심화시킨 게 윤석열이었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북측에서도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으나 이재명 대통령도 확고한 한미동맹의 발판 위에서 북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거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북과 소통하고 평화와 화해를 하겠다. 이거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얘기라서 북에서는 그것을 기만술이다. 서투른 기만책이다라고 오히려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단호하게 영원한 적국, 영원한 숙적, 영원한 적으로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동포의 범주에서 배제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북한과 민족 공조를 이루는 것에 우선을 둬야 된다. 한미 공조를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 남북이 민족 공조를 하는 걸 우선을 해야 통일의 기운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조금 전에 뭐 뜨거운 아이스크림 말씀하셨는데 아이스크림 튀김이 있긴 합니다. 그런가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으로 네, 예. 디올백 재판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오늘 예. 17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 최재형 목사님의 디올백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목사님, 자 이제 재판 곧 시작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17일 오전 10시 네. 예, 이제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이제 진행되는데 이날은 첫날이라 네. 약식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이제 두 번째부터인데 본격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통일교에서 준 사건들과 네. 또 이봉관 회장이 준 그런 이제 목걸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서성빈 회장이 준 거, 그다음에 이배용 국가교육원장이 줬던 근거북이 그 사건이랑 제 거랑 같이 한데 묶어서 한 법정 안에서 그래요?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볼만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이제 이게 어떤 공공의 영역을 위해서 언더커버 차원에서 한 거지만 그래도 선물을 줬고 청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소가 된 거라 이제 나머지는 뭐 재판부가 알아서 할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재판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기도 제목 하나 주시고 가셔야죠. 네. 제가 집필을 시작을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계엄 백서. 제가 이제 제거자 명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온 국민이 피해자였지만 저는 더 직접적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그 계엄 사태를 정확하게 다 기재를 해서 백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년 그 기간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 최재형 목사님 집필하고 있는 책 잘 써지도록 여러분 그 기억력도 좋아야 되잖아요. 백서를 쓰려면 목사님의 건강 그리고 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신통할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 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